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 TCP/IP가 되죠. 그래서 TCP/IP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연결된 네트워크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미 국방성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몇 대의 컴퓨터를 이제 연결을 한 것이 인터넷의 시초가 되고, 그 시초를 우리는 아파넷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다라는 이제 개념은 이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에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어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정보가 이제 널려 있는 곳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좀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인터넷 접속해서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 서버다, 클라이언트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TCP/IP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보통 인터넷의 주가 되는 기관망, 이걸 이제 일컫는 용어로서 백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은 어때요? 뼈라는 뜻이고, 백은 이제 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게 하는 것은 어때요? 등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 백본이라는 용어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출발은 이제 미 국방성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밀레트로 이제 발전이 되었고요. 그때 한창 군 이제 전쟁이던 시절에 핵전쟁 이런 상황에서도 네트워크를 계속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몇 대의 컴퓨터를 이제 연결한 것을 이제 아파넷이다라는 명칭을 붙였고, 이 아파넷이 바로 이제 인터넷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곳의 센터를 연결한 NSF넷이 만들어졌고요. 그걸 이제 아파넷이 흡수 통합하면서 국제적인 통신망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래픽 환경이 더 개선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 WWW를 말을 하죠. 이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쉬워진 거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이 더욱더 발전이 되고, 출발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민간 용도, 또 교육 목적, 공공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인터넷 서비스가 더 발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이제 허용이 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에 대한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브라우저 이제 모자이크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더 폭발적으로 이제 더 증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검색 서비스,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지만 검색하는 서비스 야후가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통신업체 컴퓨서브, 또 아메리칸 온라인, 넷스케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쭉 더 발전된 그런 모양들을 이제 선을 보인 거죠. 자,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이제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에서 이제 구축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제 인터넷의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광스럽게도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과감한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 문화가 이제 만들어졌고,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또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가입자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은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인터넷의 프로토콜 구조가 있는데,
인터넷은 우리가 TCP/IP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OSI 7계층이 있죠. 그거 한번 매치시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4개의 계층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몇 개의 계층이요? 자, 4개의 계층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계층, 그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인터넷 계층이다 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곳은 어디죠? 자, 응용 계층이죠.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HTTP, 텔넷, 원격 접속, FTP, 파일 송수신, SMTP, 이메일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 자, 전송 계층 TCP가 있고 IP 여기 있습니다. 전송 계층의 TCP, 네트워크 계층의 IP, 그다음에 전송 계층의 UDP도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자,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용어적인 면으로 우리가 종종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들어봤던 용어도 있고 또 새로 본 용어도 있을 거예요. 네. 자, 먼저 ARP가 있군요. RARP가 있군요. 자, 두 개는 어떤 관계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요. 하나는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IP 주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 주소가 있어요. 맥 주소. 그래서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게 뭐냐? AR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는 거죠. 인터넷은 이제 IP 주소잖아요. 그 IP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컴퓨터마다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은 바깥에서 볼 때는 IP 주소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가 이제 한 100대가 연결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본체마다 뭐가 있냐면 랜 카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체에 있는 랜 카드에 이 랜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랜 카드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 번호를 뭐라 그러냐? 바로 이제 맥주. 마시고 싶죠? 네, 네, 맥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IP 주소가 얘 컴퓨터다. 그러면 IP 주소를 이것에 맞는 맥주소로 이제 바꿔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무슨 프로토콜? ARP 프로토콜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이제 RARP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 뭐라 그래요? 네, 뭐라고요? 네, ARP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마실 때는 항상 뭘 생각하세요? 아, 맥주소. 그렇게 미쳐 가야 된다 그러죠. 미쳐 가야지 공부다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ICMP가 있습니다. ICMP. 자, ICMP라는 프로토콜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컨트롤, C가 컨트롤입니다. 네, I가 이제 메시지다라는 거고, I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러 가지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에라의 제어 정보를 이제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얘는 IP죠. IP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IP하고 연관을 시키세요. 자, ICMP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TCP하고 IP가 있는데요. 뒤쪽에서 물론 나오겠지만 TCP는 꼼꼼한 전송 방식이에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로 한번 치면은 여러분이 택배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어떻게 하세요? 집에 몇 시에 방문할 건데 집에 계실 건가요? 네, 있을게요. 그러면 띵동 눌러서 물건을 친절하게 배송해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전송을 하는 그런 게 TCP고요. IP는 바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 앞 배송이 있잖아요. 띵동도 안 눌러요. 그냥 문 앞에다 딱 놔둬요. 그리고 가버려요. 예, 왜 그럴까요? 이제 바쁘니까 그러죠. 그래서 IP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나는 분명히 신청했어요. 문 앞에 놓고 갔어요. 근데 없어요, 물건이. 그러면 어디다 물어보죠?
고객센터에다 물어보잖아요. 그런 고객센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IP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 프로토콜이 ICMP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GMP가 있습니다. IGMP는 G가 이제 그룹이죠. 그래서 그룹으로 되어 있는, 그룹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게 멀티캐스트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면은 내가 여기에 컴퓨터가 100대가 있어요. 100대가 있는데 컴퓨터 100대요. 자, 이 중에서 10대, 딱 10대에다만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멀티캐스트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룹이잖아요. 그룹. 네, 멀티캐스트를 이제 지원하는 호스트 사이에 멀티캐스트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자, 있죠?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IGMP가. 됐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꽂으라 그러면 ARP예요. 그 다음에 ICMP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CP입니다. TCP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라고요? TCP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TCP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TCP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신뢰성 있는 연결형 서비스다라는 거예요. 신뢰성이에요. 꼭 내가 집에 있어야지 택배 아저씨가 물건 오는 거예요. 집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에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신뢰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연결형, 경로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먼저 확립을 해요. 갈 길을 먼저 연결 확립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교환한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연결형 신뢰성 서비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CP로 이제 전송을 할 때 앞에 헤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더 부분에 뭐가 붙게 되냐면 순서 제어를 위한 긴급 포인터, 그 다음에 순서 번호와 오류 제어를 위한 체크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헤더에 뭐가 들어가나요? 라는 겁니다. 헤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에 대한 수행을 이제 TCP가 하고 있습니다. TCP는 뭐라 그랬어요? 신뢰성 있는 연결형 서비스다 그랬죠.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려면, 꼼꼼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흐름 관리하죠.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오류가 검출을 해야 되고, 오류가 발생이 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포트 번호다라고 한다면 시스템에서 통신하는 프로세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번호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도 번호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몇 번 도로로 가시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하듯이 국번 몇 번으로 가시오. 뭐 300번 국도로 빠져나가서 어찌어찌 하시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FTP 데이터 서비스가 지나다니는 길은 20번이에요. 네. 자, FTP 서비스가 지나다니는 길은 21번이에요. 자, 텔넷을 지나가는 거 23번이에요. SMTP 25번이고요. WW 80번이 돼요.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몇 개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21번, 그 다음에 WW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CP가 뭘 한다 그랬죠? 오류 제어, 순서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걸 한다 그랬죠. 자, 오류 제어가 무엇일까 보는 거죠. 오류 제어랑 뭐예요? 전송 중에 오류가 있으면 검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의 파손에 대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문자를 보냈으면 그 문자가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뭐 가짜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류 검출에 대한 이거는 이제 계속 대비하는 기능이 오류 제어. 그 다음에 순서 제어입니다.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메시지가 통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순서대로 조립이 안 되면 어떠세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순서 제어.
그다음에 흐름 제어입니다. 통신망 내에 원활한 흐름을 하기 위해서 송신되는 패켓의 양,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구름다리, 산과 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것에 올라타는 사람들에 대한 양, 그다음에 막 흔들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얄밉게 무서워 죽겠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흐름 제어라고 이제 보면 되세요. 자, 이제 IP를 볼게요. TCP IP 할 때 IP입니다. 네. 자, IP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이거는 신뢰성이 아니에요. 비신뢰성이에요. 네, UDP도 그러고요. 네, 비신뢰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비연결형이에요.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얘도 그러고요. 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냥 물건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를 담당을 하냐, 패켓에 대한 분해, 조립의 과정을 이제 가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연결형, 비신뢰성이에요. 비신뢰성이니까 오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경로 제어, 정보 전달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제어하는 정보 전달 기능 그런 것들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 놓고 빠르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UDP도 보세요. UDP도 비신뢰성, 비연결형이 됩니다. 두 종당 간에 이제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데 비연결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이 뭐예요? 고속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 전달에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전송하는데, 그러니까 고속의 안정성 있는 전송 매체를 이용해서 일단 빠른 속도, 네, 빨리빨리 갈게요. 빨리빨리 이제 보내고자 할 때 빠른 속도의 목적이 있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데이터를 전달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를 쓴다라는 거죠. 네, 실시간 전송에 유리를 하다. 그래서 신뢰성보다는 뭐가 중시될 때, 속도가 중시될 때 이제 사용되는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NMP다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N이 뭐의 약자예요? 네트워크. 그 다음 M이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치 동작을 감시하는 것, 네, 총괄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세요. 네, TFTP가 있어요. FTP가 이런 뭐였죠? FTP는 그죠? 파일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인데 앞에 T자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FTP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말을 합니다. 자, 용어적인 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락시 서버가 있습니다. 네, 프락시 서버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제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도 자기 자신을 생각해 주면 되죠. 우리는 클라이언트, 네이버는 서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정보를 요청하면 이제 정보를 이제 다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정보 검색에 대한 요구를 받으면 그 전에 받았던 한번 검색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차곡차곡 얘는 저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보 요청을 하면 이 저장소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에 보낸 거다고 같네. 그럼 굳이 네이버라는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보여줘도 되죠. 그러면 어때요? 속도가 빠르죠. 네. 이런 개념이 이제 프락시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접속한 내용을 가지고 저장 장소에서 이제 저장을 했다가 그 내용을 검색을 하면 거기서 그냥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DHCP를 여러분 들어봤죠? DHCP 다이나믹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내가 회선을 빌려와서 쓰는 건데 우리 회원 확보를 이제 500명을 할 목적으로 500개의 IP 주소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회원 500명한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원 500명이 동시에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넉넉 잡고 700명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명을 가지고 500개의 IP 주소를 할당된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들은 어떠세요? 그때그때 이제 IP 주소, 비어있는 IP 주소를 할당받아서 쓰는 거죠. 그럴 때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게 DHCP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웹서버다라고 있는데 이제 웹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같은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을 경우 뭔가 보여주세요, 뭐 검색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DNS는 여러분 뭐였어요? 네, DNS. 네, 우리가 이제 숫자로 된 IP 주소가 있고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이 있죠. 네, 이것들을 이제 서로 바꿔주는 게 DNS다라는 거죠. 네, 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주소 중에서 우리가 이제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 중에서 이런 게 있죠. 네, 우리가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abc.kr 다시 쓸게요. 네, 이게 자, 어떤 개념이 있냐면 abc.co.kr 이렇게요. www.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국가명을 쓰는 경우가 있죠. 해당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메인을 이제 할당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메인을 관리하는 곳은 이제 키사가 되고요. 도메인 네임은 절대로 중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조그만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가 홈페이지에다도 해야지 해가지고 홈페이지 주소를 이제 할당을 받을 때 막 검색을 해봐야죠. 내가 쓰고자 하는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어때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키사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도메인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럴 때 끝에 있는 KR은 코리아, 한국이라는 뜻이죠. 한국, 코리아. 네,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몇 개가 보이죠. 프랑스는 FR입니다. 뭐 이탈리입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입니다. 중국입니다. 이런 몇 개의 나라가 보이죠? 그래서 끝에가 이제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이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쓴 거 뭐였어요? www.abc.co.kr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끝에 어때요? KR이 안 붙잖아요. 그냥 네이버.co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에가 co.kr로 붙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도메인을 이제 구입을 한 거고 COM, 나라 이름이 안 붙은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도메인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구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O가 무슨 뜻일까? CO. 자, CO나 COM은 회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정보기관은 GO나 GOV가 붙습니다. GO.KR 또는 GOV가 붙습니다. 네. 학교는 AC.KR 하듯이 AC 또는 이제 EDU가 붙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알리는 연구소, NET는 네트워크, NM은 네트워크 운영기관, ORG는 이제 특수사설기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을 딱 보고 이게 회사구나, 끝에가 co.kr 그러면 이건 회사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끝에 or.kr 그러면 얘는 비영리기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끝에가 ac.kr 그러면 얘는 학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에는 그렇게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으니까 자, 도메인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럼 그 도메인을 작성을 할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일단은 도메인명의 길이는 최대 256자까지 가능하다는 256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타인이 좀 잘 들어온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도메인 좀 짧은 게 좋죠. 물론 링크로 들어가도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대치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256자라고 영어 숫자로 이제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쉼표, 언더바 이런 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하이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전 세계적으로 아예 똑같은 도메인은 있을 수가 없다. 중복되지 않은 고유 주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문자로 된 주소를 뭐라 그러죠? IP 주소라고 하죠. 그래서 IP 주소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P 주소. 자, 192.168.71.69 이런 식으로 이제 IP 주소 4인데 하여튼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IP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도메인 네임 두 개를 변환해 주는 게 뭐요? DNS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IP 주소가 이제 도메인이 있고 IP 주소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IP 주소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IP 버전 4, 지금은 IP 버전 6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IP 버전 6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문제가 IP 버전 6이 없었던 그런 때는 IP 버전 4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죠.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를 이제 같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데서는 기술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P 버전 4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을 하려니까 IP 버전 4와 IP 버전 6이 지금은 혼용되고 있어요. 시험 문제는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그죠? 최신에 있는 IP 버전 4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IP 버전 4를 한번 살펴볼게요. IP 버전 4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게 이제 8비트짜리예요. 하나하나 8비트짜리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비트짜리가 4개가 붙어 있으니까 총 몇 비트가 되겠습니까? 32비트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92점, 168점, 35점, 13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숫자 하나가 몇 비트요? 8비트가 된다 그거죠. 얘도 8비트, 얘도 8비트, 얘도 8비트. 그래서 총 32비트가 이루어졌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건 뭐냐면 8비트는 몇 가지 표시할 수 있죠? 2의 8승, 256가지죠. 근데 0부터 출발하니까 0에서부터 몇 가지? 255가지의 숫자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떨 때는 이런 문제가 이제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 중 IP 주소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예를 들면 292점, 168점, 35점, 135 이렇게 돼서 292라는 건 어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각 자리의 숫자는 0에서부터 255까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10진수로 표현합니다. IP 버전 4는 10진수. 사이사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 뭘 찍어요? 네, 바로 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를 지원합니다. 자, 여기서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이 되는 거고요. 멀티캐스트는 그룹 통신이에요. 100명의 10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 20대의 컴퓨터에다만 뭔가 보내주고 싶다. 그럼 20명을 딱 그룹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게 멀티캐스트예요. 그런데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는 100명 중에서 20명한테 내가 뭔가 보내고자 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뒤쪽에 물론 설명이 나옵니다만 아침 6시가 되면 마을의 이장님께서 아침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젯밤에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아침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방송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안 듣고 싶은데 들리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런데 일단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걔를 봐줘야 돼요. 나한테 보내는 거 아니네. 나는 필요 없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인터럽트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만큼 시간이 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낭비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IP 버전 4에만 있다가 그 뒤로 버전업이 되면서 빠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IP 버전 4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 나올 때는 이게 꼭 나왔습니다. IP 버전 4는요, 클래스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는 클래스가 좋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포화 상태로 오면서 불균형을 잡은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상태에 따라서 클래스를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특정한 클래스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이제 포화 상태니까 IP 버전 4는 이제 포화 상태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는 이렇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소로 할당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나눠놨어요. 자, A 클래스는요, 굉장히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많아요.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2의 24승 빼기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국가망에서 써요. 그 다음 B 클래스는 이제 2의 16승 빼기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낮은 중대형망에서 쓰는 거예요. 자, C 클래스는 2의 254대예요. 그래서 그죠? 254대의 컴퓨터. 내가 한번 IP 주소를 받아오면 그 IP 주소에다가 최대 254대의 컴퓨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하나 차린다. 그러면 거의가 다 C 클래스가 돼요. 자, D 클래스, E 클래스는 우리가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 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E 클래스는 이제 미할당입니다. 실험용으로 이제 준비만 해놓은 그런 상태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기본 서브넷 마스크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얘가 255.0.0.0이고요. 얘는 255.255.0.0이고요. 얘는 255.255.255.0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서브넷 마스크다라고 한다면 이 255를 뺀 이 얘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IP 주소 하나 받아왔어요. A 클래스예요. IP 주소 하나 받아왔으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55를 빼놓고 0이 써진 자, 얘 하나당 몇 비트라 그랬어요? 8비트라 그랬죠. 8비트가 3개가 있으니까 얼마죠? 38에 24비트죠. 그래서 2에 24승계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용도로 2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빼기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개념이에요. 네? 자, B 클래스 볼까요? B 클래스는 0이 몇 군데 있어요? 2군데가 있죠. 하나당 8비트니까 2개니까 16비트잖아요. 그래서 2의 16승까지 빼기 2개만큼 연결할 수가 있다. 자, 얘는 여기가 0이 하나 있죠. 얘가 8비트잖아요. 2의 8승계를 연결할 수가 있다. 256까지인데 우리가 2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4개를 연결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면 되세요. C 클래스에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254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거를 한번 지우고요. 네,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네. 자, 잘 안 보인 내용은 책을 참조해주고 이게 또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보면 A 클래스는 이제 첫 글자가 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0으로 이렇게. 자, 한번 봐볼게요. A 클 총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여기가 이제 8비트잖아요. 8비트 중에서 맨 앞에 비트가 0으로 정해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앞에가 0이면 이제 8비트잖아요. 얘가. 그러면 한번 이 0을 빼고 한번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써볼게요. 가장 작은 수는 여기가 이제 0이 들어올 때고 가장 큰 숫자는 여기가 1이 들어올 때죠. 이렇게. 네. 자, 0이 들어오면 얘가 0이 되는 거죠.
1이 들어오면 얘가 얼마죠? 1, 2, 4, 8, 16, 32, 64, 128이니까 자,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얼마예요? 여기 얼마요? 1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클래스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가장 작은 건 0이고 가장 큰 건 127이에요. 앞에 이 숫자가. 그래서 여기 숫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에서부터 127이다. 여기에 0이 써지고 여기에 127이 써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0에서부터 127이지만 우리가 이제 빼버립니다. 그건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할당할 수 있는 주소의 범위는 1에서 126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B 클래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될 건데요. 자,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첫 글자가 무조건 1, 0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글자가, 이 첫 번째 비트가 뭘로 시작해요? 1, 0으로 시작한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몇 개 남았어요? 6개의 비트가 남았죠. 네. 그럼 여기가 가장 작을 때는 0이 들어올 때고 가장 클 때는 1이 들어올 때가 되겠죠. 네. 그럼 얘가 얼마냐라는 거죠. 얘는 얼마냐 그죠.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 32, 64, 128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1, 0이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28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네, 그랬더니 얼마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63이 되는 거고 191이군요. 191 되는 거죠. 그래서 B 클래스에서는 첫 번째 부분이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128에서 이제 191까지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이런 숫자의 범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표의 내용이 다른 책에서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0에서 127, 128에서 191인데 여기 막 255로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주소고 얘는 실제로 할당되는 이제 주소의 범위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숫자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126까지, 101까지, 223까지, 239까지, 254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A 클래스는 무조건 처음이 0으로 시작해야 된다. B 클래스는 1, 0으로 시작한다. C 클래스는 1, 1, 0으로 시작한다. D 클래스는 이렇게 된다. E 클래스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가 C 클래스예요. C 클래스 아니면 B 클래스. 예, 시험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C 클래스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남겨놓은 주소가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할당을 하지 남겨놓은 주소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설 주소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사설 주소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에서 인터넷망을 이렇게 빌려다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점이 있는데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컴퓨터가 2대가 있었을 때 연결하잖아요. 공유기 해가지고. 그렇듯이 선을 길게 막 땅 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까지 랜선을 연결하면 본점과 지점을 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연결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네, 그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허가 조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KT는 어차피 이미 선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일반 얼마 정도 내고 우리가 이제 회사 망으로 좀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소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A 클래스에서는 10에서 10으로 시작하는 거, B 클래스에는 172에 16에서 172에 31까지, C 클래스는 168에서 192, 168까지. 그다음에 배정하지 않는 주소가 있어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일반인들한테는 주소를 이제 배정하지 않습니다. 자, 0000, 127로 시작되는 것, 그다음에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0인 것,
호스트 아이가 모두 1인 것. 이거는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0인 것은 이제 대표 호스트 주소로 남겨놨고요.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1인 것을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남겨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표에 보면은 이제 몇 개가 이제 끝에가 이제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보여주는데 가끔씩 사설 주소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계산 문제 할 때 뭐 할 때 또 필요하니까 서브넷 마스크 할 때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